안녕하세요.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메석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송한빈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딥러닝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 주셨을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딥러닝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어떤 음성 관련된 비서들, 음성 인식 스피커들 또는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디텍션 하는 것들이나 친구를 태깅해 주는 것들, 친구들을 이렇게 사람별로 모아서 보여주는 것들, 더 큰 시스템으로 가서는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레인 팔로잉 시스템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딥러닝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만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BMW에서 오버스티어링 디텍션 하는 데에 머신러닝을 활용한 사례나 컴프레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제조업에서의 설비에 대한 고장 진단,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 회사에서 철강 영상 분석에 딥러닝을 활용을 한 사례, 에어버스와 같은 항공기 조립사에서 결함 검출 시스템 또는 이제 지진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벤트 디텍션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인더스트리에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구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봇 암을 제어하기 위한 강화학습 관련된 시스템 개발,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해서 종양을 검출하는 시스템, 마치 벌추얼 센서와 같은 거죠. AR을 활용해서 혈류를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것들이나 토네이도의 어떤 구조적 평가와 같은 자연공학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딥러닝과 같은 기술들은 현재 이제 인공지능의 메가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을 접해 보셨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몇 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엔지니어링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성공적인 인공지능 적용이 단순히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려면 그리고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모델을 전체 시스템 설계 워크플로우에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웨비나에서는 매틀랩 시뮬링크 및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을 해서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파워풀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릴 것이고 예로서는 이제 차량 엔진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서로게이트 모델, 대리 모델을 개발, 테스트 및 배포하는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에 앞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설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데이터를 모으는 것,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알아주는 라벨링 등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가 준비가 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하고 튜닝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그리고 검증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시스템 단위로 시뮬레이션과 검증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분야에 활용을 할 타겟에 배포를 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시그널, 신호를 활용을 한 인공지능 모델은 다음과 같이 앞서 보셨던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예는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대리 모델,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는 예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터의 내부의 온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그러한 전체의 워크플로우가 되는데요. 딥러닝을 통해서 신호를 입력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신호를, 그리고 쉽게 취득할 수 없는 모터의 온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데이터 준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사례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면요.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최근에 발표를 주신 사항인데요. 기존의 이제 물리적 모델링 접근 방식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진의 온도에 대한 모델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이슈 펑션, 그러니까 인풋 시그널을 아웃풋 시그널에 매핑하는 이슈 펑션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 발표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게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델이 있는 경우에도 그 모델을 뭐 다른 곳에 적용을 하거나 이러려면 다시 한번 매핑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역시나 그러한 작업들을 할 때도 엔진 테스트 벤치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매저먼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뭐 엔진의 온도를 측정하는 대리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꽤나 리즈너블한 결과를 나타낸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과 비디오 역시 같은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선하고 자동차들을 디텍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면 이렇게 차량에서 캡처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 그게 뭐 라인을 따는 라인 디텍션이나 또는 자동차를 바운딩 박스를 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둘 다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실제로 디텍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도로를 주행을 할 때 정보를 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텍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플랜트 모델, 제어 모델, 센서 퓨전 모델 등등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모듈들과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함께 통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앞선 예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요. 실제 응용 프로그램 관점에서 봤을 때 딥러닝 모델은 굉장히 큰 시스템의 작은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예처럼 비전 디텍터, 그러니까 차량이든 차선을 따는 그러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브 모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컨트롤러, 센서 퓨전 관련된 구성 요소, 비클 다이내믹스 관련된 차량 모델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모두 함께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를 하려면 모델 기반 설계 그리고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시뮬링크라고 하는 툴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 V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V사이클은 보통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설계, 구현, 검증 단계로 나뉘게 되고 왼쪽부터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을 받으면 시스템 그리고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계, 그에 대한 구현, 그리고 컴포넌트 단위, 시스템 단위의 검증, 통합과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검증 작업 자체가 마지막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개발 단계별로 개발 단계에 대응되는 검증 작업이 있게 됩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이 V사이클을 모델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라는 것이고요. V사이클의 각 단계를 모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Requirement, System Architecture,
컴포넌트들에 대한 모델로 표현을 하고 이 모델만 잘 만들어 놓으면 각 단계별로 유닛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개발과 검증이 병행이 될 수가 있어서 전체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잘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역시 이 전체 시스템 개발 방법론으로 봤을 때 이러한 V사이클과 모델 기반 설계의 사이클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요. 모델 기반 설계의 워크플로우와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단계 자체를 매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AI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것들은 컴포넌트 디자인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와 컴포넌트 레벨의 테스트, 시스템 레벨의 테스트는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배포는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디플로이먼트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MVD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계신데 시스템, 전체 큰 시스템 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이 V사이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각 컴포넌트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느린가요? 하드웨어 인도러블 테스트해서 리얼타임성을 가져갈 만큼 빠르지 않고 굉장히 느리다면 AI 기반의 서로게이트 모델, 대리 모델을 생성을 함으로써 고충실도 모델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실험실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특정 출력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측정된 이 랩실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한 프로세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싶지만 굉장히 측정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센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이제 AI 기반의 버추얼 센서, 앞서 보셨던 AR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거나 하는 형식의 버추얼 센서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든 딥러닝 모델을 시뮬링크에 통합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시뮬링크 모델에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물리적 시스템이나 환경을 모델링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 역학 모델, 배터리 모델, 통신 채널 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개발 중인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의 예로는 이제 PID 컨트롤러 또는 차량 감지와 같은 비전 디텍터 등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 시뮬링크 모델의 두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AI 모델을 궁극적으로 배포될 알고리즘의 일부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 모델링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AI 구성 요소를 이제 시뮬링크에 통합하면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고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당연하게 이제 CPU, GPU, ECU 다양한 타겟으로의 배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환경 모델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린 고충실도 컴포넌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빠른 인공지능 기반의 서로게이트 모델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보통 FEM 모델, 연락학 모델, 유체 동력학 모델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델을 모델링 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블락을 갖고 있는 시뮬링크 모델을 배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라이브러리화해서 배포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이 둘 중에서 데이터 기반 모델링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 예제로서 이제 차량의 엔진 역학 일부를 딥러닝 기반의 서로게이트 모델, 대리 모델로 대체하는 그러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제가 무조건 인공지능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델링하는 방법론,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링 방식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 방식 두 가지를 장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링 방식부터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보통 물리적, 수학적 규칙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뭐 고충실도, 저충실도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화, 매개 변수화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캡처할 수 있다. 또 피지컬하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 가능한 그러한 모델로 볼 수가 있겠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우리가 실제로 드라이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그러한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해당 도메인에 대한 높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드리븐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모델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또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 자체의 컴플렉시티를 낮추고 보다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도메인 날리지가 굳이 필요 없어도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단점도 당연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생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굉장히 촘촘하게 모두 채우는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게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나리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은 보통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에 대한 해석을 한다거나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점도 있게 됩니다. 이 두 방식 모두 장단이 있기 때문에 고르기 어렵겠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First Principle 모델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은 공존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주시고 그에 따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 보여드릴 예제는 First Principle로 되어 있는 엔진 모델을 딥러닝으로 학습된 AI 기반의 서로게이트 모델로 대체하는 그러한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것은 이제 최상위에 있는 시뮬링크 모델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운전자, 컨트롤러, 차량 모델, 도로 상태, 그리고 시각화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는 최상위 모델로 볼 수가 있고 이 모델의 목적은 운전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러한 목적이고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요. 여기 보이시는 패센저카 서브 시스템 자체가 전체 차량을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휠, 차동 장치, 차체, 차량 엔진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는 이제 메석스 툴박스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서드 파티의 툴들로서 설계된 구성 요소들을 시뮬링크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델과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종 이제 시뮬링크 모델은 복잡하고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차량 모델의 일부, 여기서 이제 엔진 모델을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매틀랩에서 학습된 데이터 기반 모델링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해당 엔진 모델을 대체할 서로게이트 모델, 딥러닝 모델의 입력은 엔진에 대한 속도, 점화 타이밍, 스로틀 위치,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가 되겠고, 출력은 엔진 토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딥러닝 모델은 시뮬링크에서 다른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과 공존하여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수행을 할 것입니다. 네,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타겟과 액추얼, 이 결과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게 목적이고요. 패신저카의 서브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는 딥러닝으로 된 대리 모델, 서로게이트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예제의 목적이고요. 단계별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설계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V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 모델은 하나의 컴포넌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준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작업이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앤드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성공적인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델 학습의 20%의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데이터 준비에는 80%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연구는 여전히 20%에 해당하는 모델 학습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데이터 준비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이게 데이터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 AI 커뮤니티에서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매틀랩을 활용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직접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학습에 활용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 시스템에서 실험 데이터를 생성해내거나 또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과 같은 3D 시각화 환경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취득하고 모으실 수가 있고요. 와이어리스 웨이브폼 제너레이터와 같은 앱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생성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처리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맵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 해당 우리가 준비할 데이터는 입력은 엔진 속도, 점화 타이밍, 스로틀 포지션,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 출력은 엔진 토크입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평균과 분산을 활용을 한 정교화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선 이 정도만 수행을 했지만 사실 더 작업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샘플링을 한다거나 몇 개씩 모아서 평균을 내버리고 차원을 낮춘다거나 또는 특징을 뽑는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이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AI 모델을 학습을 할 건데요. 이 AI 모델 학습하는 것 역시 V사이클에서는 같은 컴포넌트 디자인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틀랩 환경 내에서 데이터를 준비를 했을 때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회귀분석 등등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영상이라면 뭐 이러한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여러분들의 학습에 활용하고 전이 학습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준비를 하시고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작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엔진 스피드, 점화 타이밍, 스로틀 포지션,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를 통해서 엔진 토크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떠한 네트워크를 선택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신호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특징을 얻고 싶냐?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학습하고 싶어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학습할 거기 때문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개념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LSTM이라고 하는 롱텀의 메모리도 가져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구성을 하고 학습을 수행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요. 네트워크 디자이너에서 손쉽게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네트워크 자체를 익스포트하면 매틀랩 코드로 생성을 해주고요. 얘를 복사해서 다음부터 학습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 해당 네트워크로 트레이닝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준비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옵션을 가지고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프로그레스 플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번 정도 반복을 수행을 했고요. 에러 값과 로스 값이 쭉 떨어짐으로써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지만 다른 팀에서 또는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할 때 또는 AI 커뮤니티 같은 데에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인터오퍼러빌리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어와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전용 임포터를 지원을 해서 해당 모델들을 매틀랩으로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프레임워크들은 ONNX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매틀랩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틀랩에서 학습한 것과 동일한 모델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인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V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이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는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에 걸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코드 생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포넌트 디자인과 테스트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은 굉장히 큰 시스템의 일부 서버 모듈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시스템을 모두 함께 통합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뮬링크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딥러닝 관련된 이러한 블록들을 따로 최근에 업데이트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고 코드 생성까지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수업 시스템이 되겠고요. Stateful Predict, RNN 계열을 예측하는 우리가 학습한 네트워크를 불러들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이나믹 시스템을 바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 자체가 기존 코안 트루스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선 GPU를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네트워크 자체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깊지도 않고요. RNN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GPU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 레벨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전체
시스템 레벨로 넘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그러한 전체 시스템, 제어기와 어, 패신저 카가 포함된 것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딥러닝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것처럼 우리가 엔진 모델을 서로게이트 모델로 대체한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도메인의 경우에 CA 툴, CAD 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디테일된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Reduced Order Modeling이라고 해서 ROM의 개념으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차원도 줄이고 추론을 위해서 인ference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거나 GPU를 활용한 병렬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ROM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의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시뮬레이션을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최종으로는 배포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역시나 이제 V사이클에서는 이 코드 생성을 하고 통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컴포넌트들을 걸쳐서 존재를 합니다. 이 배포는 소프트웨어 인 더 룹, 프로세스 인 더 룹, 하드웨어 인 더 룹 모두 포함을 하는 전체에 대한 통합 그리고 검증 테스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매틀랩 또는 시뮬링크에서 개발된 모델을 이제 원본 모델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손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CPU, GPU, 클라우드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을 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코드 생성은 이제 코딩 오류를 제거함과 동시에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한 자동 코드 생성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우리가 아까 테스트했던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코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퀵 스타트로 가서 시뮬링크 코더를 열게 되고요. 우리가 C 코드 디버깅 목표로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 보이는 시스템에 대한 코드 생성이 완성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 모델을 포함한 모델에 대한 코드 생성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인더룹 테스트를 위해서 이 딥러닝 모델을 스피드꽃 머신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하드웨어 인더룹은 최종 시스템 통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계된 컴포넌트들의 최종 기능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인더룹에서는 우리가 설계하는 컴포넌트들과 플랜트 모델 모두에 대한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학습된 딥러닝 모델 자체가 리얼타임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컴포넌트들이 대상 타겟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플랜트 코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뮬링크를 활용해서 이 배포된 모델에 대해서 신호를 모니터링하거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작업들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시뮬링크 리얼타임을 활용을 해서 이 힐 시뮬레이터와 커넥션 그리고 바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인스펙션, 모니터링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와 딥러닝 모델로 나온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잘 맞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 전체 이 First Principle 모델링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에 대한 개요도 설명을 드리고 이 두 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뮬링크에서 생성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LSTM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차량 엔진의 복잡한 다이나믹스 일부를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고요. First Principle 모델링으로 된 컴포넌트들과 통합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C코드 생성하고 하드웨어 인더룹 테스트하는 부분까지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계신다면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시스템 레벨로 통합하고 시뮬레이션을 할지,
또는 시뮬링크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 어, 한계가 있는 것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부분인지, 그걸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그러한 세션이기를 바라고, 매스틀랩에서 이 전체 워크플로우, 모델 기반 설계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배포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그런 발표였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